오늘은 33살 지방러가 월세 35만원 원룸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43살에 파이어족이 되기까지 서울 부동산 투자 10년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제가 2012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잡았는데 그게 경복궁역 근처였어요. 그래서 집을 경복궁역 근처에서 막 알아봤는데 방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정말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참으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첫 서울 상경기부터 해서 바이어를 하기까지 10년간 저의 자취연대기이자 부동산 투자 연대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경복궁이죠. 매일 아침 저 길을 걸어서 출근을 했어요. 울면서 힘들게 구했던 저의 첫 자취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카멜커피가 서촌에 생겼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용하고 좋은 동네였어요. 깨끗하고. 계단을 반절 올라가면 있는 이 방이었거든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두고 붙박이장 하나 있고 화장실 있는 전형적인 그냥 원룸이었는데 제가 저 집을 보증금 5천, 월세 35만 원에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집에서 2년을 살았고 심지어는 제가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았음에도 제가 쓰레기를 저 건물 앞에다 무단 투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뭐 청소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집 없는 서름을 많이 느꼈고 임대인의 갑질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2년 계약이 끝나고 퇴실을 할 때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저는 월세를 밀린 적 없이 정말 꼬박꼬박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몇 년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월세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다 내줄 수가 없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월세를 이체한 그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그제서야 보증금을 내주셨던 그런 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집 없는 서름을 호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신경전을 벌이고 했던 게 진짜 괴로웠거든요. 이제 너무 배고파요. 오랜만에 추억의 장소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바로 옆에 새로 생긴 카멜커피로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요. 카페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공간이 울려가지고 조금만 옆에서 얘기를 해도 시끄럽게 들려서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금이야 어떤 부동산 광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서 여성분들도 미혼이더라도 자기 집 한 채 마련해야겠다 이런 욕심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서 같이 합쳐서 그때 집을 사면 되지 않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근데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가서 이런 고생들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빨리 눈을 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서촌 이 집에서 2년을 살고 저는 다시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내일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국현에서 전시 한번 보고 가야죠. 안녕하세요. 어제 서촌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역 근처에 나와 있어요. 이 그랜드 센트럴에서 전시를 하나 보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서울로 7017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충정로까지 한 25분 정도 걸어서 넘어갈 거예요. 처음에 이 길을 조성할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좁은데 대형 원형 화분을 갖다 놓고 이런 게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와보니까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느낌도 나고 이제 여기가 지대가 높아지잖아요. 약간 이 높은 지대에서 서울의 또 빌딩들을 보는 맛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25분 정도 걸어서 충정로에 도착했어요. 제가 경복궁 쪽에서 1년을 일을 하고 직장을 서대문역에 있는 곳으로 옮겼거든요. 원룸 계약이 2년이 끝나고 나서는 서대문역에서 좀 가까운 집을 찾자. 이제 돌아다니던 중에 여기 충정로역 근처에 뭐 SK 리챔블, 디오빌, 뭐 충정 리시온 이런 약간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집을 보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 비싸죠. 그때도 오피스텔은 비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충정 리시온에서 제가 방을 봤거든요. 북향이 있고 남향이 있는데, 남향 쪽 뷰가 완전 남산타워 뷰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뷰에 완전 한 번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남향 집을 좀 월세를 얻고 싶은데, 근데 남향이 또 사이즈도 크고 비쌌던 거죠. 그래서 제 예산에 너무 안 맞아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제 리시온 같은 경우는 원룸형이 아니었고 약간 주사복합 아파트예요. 타입은 1.5룸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룸 살다 보면 1.5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위치도 너무 좋고, 그러면 2호선 바로 연결이 돼요. 교통이 진짜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살고 싶다 이 집에서,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때 월세가 뭐 3,000에 80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돈은 아까운 거죠.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남산이 보이는 딱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그 타입의 물건이고,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6,500만 원만 내면 그거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남은 2년 동안 돈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억 500만 원이었어요. 이제 막 서울에 올라온 지 2년 차였거든요. 월세도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싼 데 구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3억 500짜리 물건을 산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제가 돌았었는지, 아니면 아저씨가 너무 저를 설득을 잘 시켰는지, 아니면 그 남산 타워 뷰에 제가 그냥 정신을 잃었던지, 아무튼 그때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있는 충정 리시온이 제 인생 첫 등기를 친 처음으로 매수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 아파트를 일단 덜컥 매수를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저기 이제 서촌에 있는 원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 아파트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6,500만 원은 저한테 전 재산이었어요. 이제 제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더 싼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피터팬을 또 열심히 들어가서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팔고 진짜 발바닥에 불이 나게 돌아다녔어요. 겨우겨우 제가 살 집을 또 계약을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그래도 2호선만 타고 가면 되는 합정역입니다. 다시 저랑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 할리스는 여전히 그대로 있네요. 마포 소원길은 뭐야? 이쪽 길로 쭉 내려가 볼게요. 사실 뭐 그때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이런 개념도 전혀 몰랐고, 홈테크를 한다는 개념도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냥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아니면은 집을 살 수가 당연히 없었죠. 여기 맛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닭시보쌈 여기 맛있습니다. 이 골목은 진짜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가게들이 그대로 있네. 휴다이아. 밥을 안 먹었으면 여기서 우동 한 그릇 하고 싶은데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랜드 센트럴에서 먹어버려가지고 오늘 못 가겠네. 맛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 어머. 오 마이 갓. 여기에요. 여기도 한 번 올라가서 1.5층이죠. 이 양쪽 집은 베란다로 이렇게 좀 거실이 트여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집이 있어요. 그렇죠. 저문. 저 집을 4,000에 41만 원인가? 작긴 한데 그래도 방하고 거실이 나눠져 있는 1.5룸 스타일의 방이었거든요. 베란다가 앞집에 그 벽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어서 거의 365일 해가 안 들어옵니다. 해가 안 들어오는 집에서 제가 4년 살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왜 4년 동안 살게 되었는지는 또 자리를 옮겨서 이제 목이 마르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도 저는 이 동네 살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상수, 홍대 이렇게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망원이잖아요. 상수랑 홍대 쪽에서 막 놀다가 새벽에 그냥 정말 여차하면 택시 안 잡히면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상수에도 많이 가고 합정에서도 많이 놀고 그랬었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네요. 이 길이 진짜 좋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상수 쪽으로 가는 길인데, 봄이면은 벚꽃도 엄청 많이 피고, 이렇게 딱 봐도 양쪽으로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작지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특색 있는 그런 상점, 카페 뭐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하나씩 찾아다니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36, 7, 8, 9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4년, 딱 4년 살고
제가 이 동네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카페가 아직 있네요. 저기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엔 약간 좀 어두운 외관이었는데 자주 오던 커피숍인데 여전히 커피 맛있고 너무 좋아요. 추억여행 같은 느낌이고 옛날 생각나고 이 상수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너무 예쁩니다. 이미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늦옷 거리니까 이거 보고 한번 생각나시면 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기 2년 계약했다가 2년을 연장을 한 이유는 그 리시온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들하고 좀 이렇게 연이 닿아서 아저씨들이 저에게 자꾸 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해준 그 물건이 어디였냐면 마곡이었어요. 지금이야 마곡이 정말 번듯하게 삐까번쩍한 신도시로는 천지개벽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에 공사 차량만 왔다 갔다 하고 먼지 날리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마곡에 오피스텔들이 엄청 들어섰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피스텔들이 분양을 막 하고 한참 그런 때였어서 아저씨들이 그때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6,500만 원 다 주고 저 아파트 사놓고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냐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보다 마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1억 정도는 제가 마통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보증금으로 쓰고 마곡에는 그 당시에 5평, 6평 이런 물건들이 정말 막 우후죽순 오피스텔들이 생길 때라서 사실 이제 초기 비용이 크게 들진 않았어요. 이거는 너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요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돈을 불려서 또 이제 다음 물건을 또 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투자를 시작을 하자. 그래도 저는 아저씨들의 선의를 아직도 믿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투자할 만한 것들을 소개를 시켜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이 막 27번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똘똘한 한 채만 살아남는 그런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오피스텔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리시온에 들어갈 만한 그 자금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2년 월세 계약을 연장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룸이나 1.5룸짜리 오피스텔을 사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뜨인 거예요. 이제서야 네이버 부동산 이제 시세 같은 것도 보고 그때 한참 붓옹산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붓옹산 스터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막 의견을 나누고 부동산 정보도 엄청 올라오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틈만 나면 그 카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걸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제서야 방 3개짜리 그래도 25평은 된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오르는구나. 아, 내가 잘못 샀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싱글이다 보니까 청약은 안 되잖아요.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분양권을 사고 팔고 막 그러는 붐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이때부터 막 시작이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돈이 없잖아요. 쓸데없이 오피스텔을 사는데 내 마통, 내 화력을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등기를 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치고 나서야 아차차 내가 잘못 투자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남의 말만 듣고 겁도 없이 덜컥덜컥 리시온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했던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투자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50 정도 안 되는 투자였던 거죠. 제가 분양권을 살려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돈도 빌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청약이 안 되니까 분양권을 사자 해가지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무슨 효창동에 있는 롯데 무슨 그 아파트도 가고 마포 쪽 뭐 은평구 쪽 늘 투자해선 그런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이 부족해서 제가 더 괜찮을 것 같은 물건을 못 잡았어요. 더 낮은 입지의 아파트를 이제 분양권을 사게 됐는데 그 차이가 나중에는 뭐 2억 3억 하게 되더라고요. 2017년도 7월 정도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전세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 서촌에서 다시 방을 구하면서 리시온으로 갔을 때 그때 월세가 아깝고 그렇지만 여기는 마음에 드니까 살고 싶고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아가지고 리시온에 아예 전세로 들어가서 그 전세자금이라는 큰 돈을 깔고 앉아 있었더라면 저는 그 이후에 투자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월세 그 살이가 시작이 됐고 6년이 지속이 되죠. 서촌을 떠나서
여기 합정역에서 4년 다시 충정리시온으로 들어왔지만 제 집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제 월세로 2년. 이야기가 너무 지금 중원부원 두서없이 가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2012년에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2014년에 제 생애 최초 등기를 치고 2015년 6년을 거쳐서 오피스텔 투자를 좀 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2017년도 7월에 첫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그 아파트 이제 잔금을 위해서 전세를 줘요. 전세를 주고 2020년에 드디어 제가 산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2022년에 제가 아시다시피 파이어를 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10년간의 투자 여정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상도 길어지고 제가 말이 많아지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무지성으로 투자했던 마곡 오피스텔과 저의 첫 아파트다운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를 팔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내일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합정 쪽이 일본 라면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온 김에 라면을 한 그릇 때리고 가겠습니다. 짜잔, 모레노 라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곡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마곡 광장이고요. 코엑스 마곡이 이 마곡나루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마곡에 투자를 했고 또 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권 때문에 여러 번 마곡에 오지만 또 코엑스는 처음이에요. 마곡은 진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발전하고 서울의 신도시. 일단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투자 이야기는 밥 먹은 이후에 계속 이어나갈게요. 어마어마하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까? 스시 도쿠라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스시 먹고 싶어서 왔는데 웨이팅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길이가 장난 아니야. 연어도 요만큼. 우와, 여기 괜찮네. 점심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 이제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배가 단단하고 이 코엑스에서 나와서 이 길을 건너면 제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위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코엑스가 있고 저쪽에 제가 투자한 그 오피스텔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길을 건너면 이쪽으로는 서울식물원이에요. 저도 살고 싶은 그런 입지입니다. 제가 투자한 오피스텔은 저 큰 메인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와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입니다. 아마 이 오피스텔이 제가 투자한 오피스텔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산 가치가 상승한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양천향교역 쪽에도 있어요. 양천향교역에서 쭉 타고 오면 마곡나루역인데 소형 오피스텔들이 그 라인에 쭉 이제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투자를 했는데 원룸 5평짜리 이런 오피스텔들이었는데 정말 걔네들을 지금 싸게 팔려도 잘 팔리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2016년도에서 2017, 18, 2018년도까지는 이 마곡 자체가 발전을 하니까 따라서 그 오피스텔들의 그 가치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막고자 했던 그 무수한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뭐 더 많이 올랐죠. 아시다시피 5평, 6평짜리 오피스텔들은 잠시 임시로 이제 거주를 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는 어떤 거쳐가는 중간 지점인 거잖아요. 그런 오피스텔, 작은 원룸 오피스텔들까지 주택수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망한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거나 뭐 소형주택을 투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내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세제 혜택 조금을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20몇 가지가 돼요. 그거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과태료가 뭐 최대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률이 소급 적용까지 되는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이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언제든지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을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임대사업자는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 10년의 경험에서 나온 피 같은 조언이니 꼭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저 오피스텔들 못 팔면 끌어안고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점심도 먹었으니까 이제 제가 마곡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떼집을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플랫화이트 한잔 하려고 갑니다. 마곡 라떼 1등집 같이 가시죠. 여기는 LG 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요. 이 뒤쪽으로 쭉 식물원, 서울식물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진짜 살기 너무 좋은 동네예요.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진짜. 마곡 쭉 들어가면 서울식물원. 배도 조금 꺼트릴 겸 걸어서 이 서울식물원을 가로질러서 마곡역 쪽으로 가면은 그 카페가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센트럴파크 아닙니까? 센트럴파크? 공원을 이렇게 큰 오피스 빌딩들이 둘러싸고 있는, 물론 막 아주 높고 멋있는 건물들은 아니지만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김포공항 근처라서 고도 제한 때문에 건물 높이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하나를 너무 많이 안 가려서 그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롭습니다. 진짜 마곡은 완전 서울에 있지만 서울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달라. 마곡나루역에서 마곡역 근처까지 20분 정도 걸어서 왔어요. 여기입니다. 페리스. 여기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이거는 여기 시그니처 해리스 라떼거든요. 얘는 테이크아웃해서 갑니다. 제 마지막 투자처인 아파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 투자의 끝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등촌역인데요. 이쪽 행정구역은 목동에 해당돼요. 이 이제 길 건너편으로는 강서구고 이쪽은 양천구입니다. 저 안쪽으로는 목동 깨비시장이 있습니다. 가서 장도 보고 뭐 족발도 사다 먹고 그랬네요. 이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 지역을 임장을 했던 게 2017년이니까 벌써 9년이 지났어요. 제가 9년 전이면 한참 어리잖아요. 37, 8대인데 그때는 이 길도 그렇게 오르막이 있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서 저 아파트가 제가 2017년에 이제 분양권을 샀던 그 아파트입니다. 그때 임장을 할 때는 뭐 내가 출퇴근하기 나쁘지 않으면 남들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이 정도면 가깝네, 뭐 한 10분 이내면 되지, 그리고 오르막길도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 생각을 했잖아요. 임장을 할 때는 사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시장을 가려면 시장 그 장바구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파트에 살 사람이 다 나갔진 않잖아요. 눈 뜨면은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뭐 공덕 대흥 쪽이랑 효창공원 쪽을 봤었는데 그거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때 이제 임장을 와보고 2017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2018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전세를 줘요. 제가 2020년도에 드디어 제가 등기를 친 물건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실거주를 한 다음에는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했던 약간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용성 아파트로 한 번 더 빚을 왕창 내고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해서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그동안에 좀 마음속에 꿈꾸었던 파이어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때가 그 기로에 서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까지 뭐 어줍지 않게 제 10년간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거든요. 남들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월급쟁이 부동산 이런 카페, 스터디 이런 데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쥐뿔도 모르고 투자라는 걸 했는데, 이 아파트는 제가 100% 너무너무 잘한 투자였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파이어를 하고 꿈꾸던 그런 삶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그런 1등 공신?
저에게는 고마운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를 팔고 그 자산으로 다시 이제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제 투자에 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다 팔아서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연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도 지나가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이런 데서 카메라 들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야기도 막 뒤죽박죽이고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주에 내려가서 이제까지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어떤 경유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얻었던 교훈이나 느낀 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주 내려가서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전주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